오는 11월 대선의 사전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시작으로 부재자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 아팔라치 고등학교 총격 사건의 14살 용의자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위험인물로 지목돼 연방당국의 감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렌초 팔로스 버디스 지역에서 집안이 급속히 이동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수백만 가구의 전기와 가스가 끊기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 위장 카메라를 설치한 후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 빈집 털이를 하려던 일당 3명이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렌터카 절도를 막기 위해 업체들의 GPS 위치 추적 제한 규정을 기존보다 완화할 예정입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첫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푸틴은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선호하는 미국 대선 후보는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었다면서 바이든이 후보를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촉구한 만큼 거기에 따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특유의 웃음까지 칭찬했습니다. Вот и мы тоже так сделаем, будем ее поддерживать. Это, во-первых. А во-вторых, она так выразительно и заразительно смеется, что...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과거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시절 러시아에 엄청난 제재를 가했다는 건데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 맞선 나토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의 승리를 원할 거라는 전망을 뒤집은 겁니다. Трамп, он же ввел столько количества всяких ограничений и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сколько для него ни один президент раньше не вводил.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푸틴의 발언을 대선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미국 대선 관련 발언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He shouldn't be favoring anybody, one way or another. The only people who should get to determine who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he American people.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 관영 매체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로 국영방송사 RT의 보도국장 등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러시아 매체가 미국 내 정치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친러시아 메시지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온라인에 미국인 유명 인사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사전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전국 최초로 내일부터 사전 투표를 위한 부재자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우편 투표는 선거 당일인 11월 5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사전 투표소에서의 현장 투표는 다음 달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사전 투표는 우편으로 용지를 신청한 뒤 기표 용지를 반송하는 우편 투표 방식과 직접 사전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부 일정과 투표소 위치 등은 각 주와 카운티마다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해 운영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다음 달 7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사전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미시시피주 등 일부 지역은 질병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투표를 허용합니다. 한편 통계 전문 매체 USA 팩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우편 사전 투표의 비중은 전체 투표율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1%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아팔라치 고등학교의 총격범인 14살 콜트 그레이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바로우 카운티 셰리프국은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4명을 살해하고 9명에게 총상을 입힌 콜트 그레이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콜트 그레이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게시물에 불특정 학교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는 글을 수차례 올려왔으며 이로 인해 이미 연방수사당국의 감시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그레이를 위험 인물로 분류하고 주시해왔지만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이후 학교 측에 그레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4건의 살인 혐의로 수감된 콜트 그레이는 내일 오전 8시 30분 첫 재판을 위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렌초 팔로스 버디스 지역에 최근 집안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수백 가구에 이미 전력과 가스 공급이 끊긴 가운데 집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호정 기자입니다. 한 마을의 도로 곳곳을 검은 천이 뒤덮고 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도 보이고 곳곳에 금이 간 주택도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 절벽에 위치한 렌초 팔로스 버디스에 최근 몇 주 사이 벌어진 집안 침하 피해 흔적들입니다. 급속한 집안 이동의 영향으로 이렇게 내려앉아버린 주택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Leveling the floors and keeping the house livable. Right now, since the sewer leak and the water leaks and all this, it's just been, sinking at least a foot a week now. It's crazy.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와 폭풍으로 점토층 집안의 약화가 최대 4배속 가속화됐습니다. 매년 1인치씩, 즉 2.5cm씩 움직이던 집안은 지난 2달 사이 일주일 만에 최대 12인치, 즉 30cm까지 이동했습니다. 주택 붕괴와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달에 들어서만 245가구의 전기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지난달부터는 135가구의 가스 공급도 중단됐는데 내일 오후 3시부터는 추가로 50여 가구 이상이 무기한 중단될 예정입니다. We have made the very difficult decision to disconnect power indefinitely to prevent that equipment from igniting wildfire. It is unprecedented, and as you've heard before, there is no playbook for this. 급격한 집안 이동으로 안전상의 위협이 커지자 결국 개빈 뉴섬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00여 가구의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자 대부분의 한인 주민들도 이미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약 없는 복구 소식에 주민들은 순식간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I mean, we just need relocation. We have no money to move out. We're not rich, We live paycheck to paycheck. We work every day. I can hear the wood popping. Boom, 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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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it's really scary. Even my kids Papa, big cracks. I'm like, oh my God. They probably won't remember, thankfully. 현재 해당 지역은 산사태 등 언제 또다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국은 집안 이동 속도를 줄이기 위해 배수 작업 등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어려울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임시 전봇대를 설치하고 지역 내 건설 금지령을 연장하는 등 긴급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It's tragic. It's awful. These people are misplaced and don't have, a lot of them are elderly too, especially in Portuguese Bend. It's terrible. We're devastated, but, Mother Nature.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해당 지역에는 인력과 초기 피해 보상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가정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절도 범죄를 계획한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3일 LA 한인타운 카탈리나 스트리트의 한 주택을 급습해 콜롬비아 출신 용의자 3명을 절도를 모의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테미큘라 지역의 한 주택에 검은 전선 테이프로 감싼 위장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집주인의 동태를 살핀 뒤 빈집 털이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들은 집주인이 위장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위장 장비에 대한 추적이 시작되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들 외에도
또 다른 네 번째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렌터카를 범행이나 도주용 차량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렌터카의 GPS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매트 헤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렌터카 회사가 반납 시간 이후 24시간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는 렌터카들의 GPS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기존 72시간 이후였던 추적 시간을 단축하는 개정된 법안입니다. 전미자동차 렌탈협회는 범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차를 렌트해 차량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등 여러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한편 법안은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에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지프차 한 대가 갑자기 역주행을 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면서 운전자 2명이 숨졌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글로스터 카운티 지역 55번 고속도로에서 남쪽 방향으로 달리던 지프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도로를 이탈해 북쪽 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고 마주오던 토요타 라브4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두 차량은 전복돼 화염에 휩싸였으며 역주행을 한 운전자인 62세 스탠리 카나와 피해 차량 운전자인 50대 여성 제니퍼 허프넬 모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I was on the way there and then on my left-hand side I see there's two cars flipped and I'm like, wow. 경찰은 지프 차량의 운전자가 역주행을 한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주유소에서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한 불법 카드 복제기 스키머가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에 따르면 최근 유클리드 스트리트 부근에 있는 알코올 주유소에 카드 리더기와 핀 패드에 스키머가 부착된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발견된 스키머는 사실상 실제 카드 리더기와 매우 동일한 모양이라 구별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스키머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착되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카드 리더기를 사용할 때는 장치가 손상되었는지 살피고 은행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FBI에 따르면 카드 스키밍은 소비자와 은행 기관에 매년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대해 과속 경고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렌트되는 모든 신차에는 속도 제한을 10마일 초과할 때마다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되어야 합니다.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긴급 차량과 모터사이클, 전동 자전거, GPS나 전면 카메라가 장착된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신차에 이 경고 장치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경고 장치는 GPS 정보와 속도 제한 표지판을 읽을 수 있는 전방 카메라를 활용해 속도 제한을 판단하고 정보가 서로 다를 경우 가장 높은 속도 제한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법안은 과속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경고장치가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에이어 지역에서 화물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에이어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19분쯤 센트럴 애비뉴와 그로튼 하버드 로드 인근 철도 야드에서 9개 열차가 선로를 이탈한 뒤 전복됐습니다. 이로 인해 그로튼 하버드 로드 교차로 통행이 일시 중단되며 출근 시간 교통이 정체됐지만 열차가 목재와 유해 물질을 실지 않은 빈 화물칸이어서 큰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현장 인근 도로를 폐쇄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에어에서 화물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5량의 화물칸이 전복됐습니다. 한편 연방철도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는 모두 1000여 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란색 식용 염료를 이용해 동물의 피부 조직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따르면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일반적인 노란색 식용 색소인 타르트라진 용액을 이용해 살아있는 생쥐의 두개골과 복부 피부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빛이 물체에다 여러 방향으로 퍼지면서 내부를 보지 못하는 현상인 빛의 산란을 줄이기 위해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염료인 타르트라진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닭 가슴살과 쥐의 두피에 테스트한 결과 용액 농도가 짙을수록 산란 현상이 줄어들며 닭 가슴살 조직이 투명해졌고 쥐의 두피는 피부가 투명해져 뇌 표면 혈관이 드러났습니다. 투명해진 조직은 염료를 씻어내면 원상태로 복귀됐으며 쥐의 경우 염료가 체내로 흡수돼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인체 조직에도 적절한 염료 용량을 찾아낸다면 부상 위치를 파악하거나 소화장애 모니터링 그리고 암 식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료 진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넨 올림픽 테러 52주기였던 어제 독일 미넨의 이스라엘 영사관 근처에서 총격전을 벌인 10대가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숨진 용의자가 영사관 테러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독일 미넨의 카롤리넨 광장 주변 도로를 경찰 차량이 통제하고 근처 이스라엘 영사관 앞에는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미넨 이스라엘 영사관 부근에 위치한 나치 문서 박물관 앞에서 한 남성이 경찰관 5명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오스트리아 국적의 10대로 조사됐으며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Identifiziert ist und es handelt sich tatsächlich um einen 18-Jährigen mit der österreichischen Staatsangehörigkeit nach meinem Erkenntnisstand, der in Österreich wohnhaft ist. Möchte ich um Verständnis bitten, hier laufen die Ermittlungen noch. 현지 언론들은 숨진 남성이 지난해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를 선전한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격이 미넨 테러 52주기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당국은 용의자가 이스라엘 영사관에 대한 테러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Nur mal auf der Hand, wenn jemand hier unmittelbar hier in Sichtweite zum israelischen Generalkonsulat parkt. 미넨 테러는 1972년 9월 5일 미넨 올림픽 당시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와 코치 등 11명을 인질로 잡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SNS를 통해 오늘 테러 공격에 대한 비난과 경악을 표한다며 증오로 가득 찬 테러리스트가 다시 나타나 무고한 이들을 죽이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한국의 응급실 대란 우려가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청권에 이어 경기 아주대학병원 응급실도 매주 목요일마다 축소 진료를 시작했는데요. 결국 한국 정부가 응급실에 군의관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배치가 안 되거나 응급실 업무를 할 수 없어 철수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경기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 응급실.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축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성인의 경우 당장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독한 환자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소 진료 첫날, 급하게 응급실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환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혈압 증세로 병원을 찾은 7개월 차 임신부도, 동네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자마자 응급실을 찾은 60대 환자도 진료를 못 받았습니다. MRI 해갖고 뇌경색 받고 이동을 여기 아직도 가라 그러는데 뇌경색 안 된다는 거지. 응급의료 위기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전국 응급실 409곳에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고 진료 찾을 가능성이 있는 25곳은 복지부가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주대병원을 포함해 운영이 제한된 응급실엔 군의관 15명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군의관 3명이 투입된 아주대병원엔 1명이, 5명이 온다던 강원대병원은 지난 3일 1명만 배치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대 목동병원도 3명이 왔다가 업무도 안 하고 철수했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군의관들을 파견한 데다 응급실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현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그분들이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병원에선 어떠한 역할들을 맡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부는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다며 국방부와 최대한 협의해 군의관들의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며 의대 증원 같은 정부의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방송에서 한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응급의료 이용 안내 홍보 자료입니다. 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강조하며 경중증 여부는 1차적으로 본인 판단이라고 안내합니다. 환자 스스로 그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열이 많이 나거나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도 대부분 응급실에 갈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요. 의료계에선 즉각 머리 아프다는 환자 중 뇌출혈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배가 갑자기 아픈 건 심근경색 증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의료진의 정밀 진단을 거쳐야 증세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환자 단체 측도 가당치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각자 도생해라,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본인이 보고 판단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박 차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도 내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식이 있다고 해서 다 경증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 들어 응급실 112 브리핑에 매일 나섰던 박 차관은 공교롭게도 나오지 않았고 저녁에 예정돼 있던 국민의힘 원외소장파 모임 토론회에도 불참했습니다. 박 차관은 1일 브리핑 불참과 관련한 MBC의 질문에 일정이 안 된 것일 뿐 발언 논란과 관련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달라고 부탁했다는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이 한 경제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야권은 핵폭탄급 폭로라며 공세에 나섰지만 당사자인 당시 의원은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은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작년 6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수산시장 수조물을 마셨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총선 때 원래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돌연 험지인 경남 김해로 지역구를 옮기겠다고 발표했지만 컷오프돼 당 경선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경제지 뉴스토마토가 익명의 현역 국회의원 2명을 인용해 당시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텔레그램으로 요청했다는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두 의원이 이 메시지를 직접 봤다고도 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을 다른 지역구로 보낸 뒤 여당이 우세한 빈 지역구에
다른 후보를 공천하려 했다는 겁니다. 야권은 핵폭탄이 터졌다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이 진상을 조사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김 여사의 공천 개입으로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혔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 그리고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은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중진들이 험지를 맞기로 결의했을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와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김 전 의원은 애당초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고 일축했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 관계자도 김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달라고 요청한 건 맞지만 공천 배제 대상이라 탈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당 공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보도에 대해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 측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반발하며 진술을 거부해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혹시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혐의 소명하실까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들과 식사하면서 밥값 10만 4천 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이미 김 씨를 기소한 검찰이 추가 조사에 나선 겁니다. 혐의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를 시켜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의혹은 배 씨의 지시를 받아 직접 물품을 구입한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10만 원치 해달라고 그래요. 10만 원치? 조사는 검찰이 김 씨에게 소환 통보를 한 지 약 2달 만에 이뤄졌는데 김혜경 씨가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수사라며 진술을 일체 거부해 조사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수사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냥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라 비판했고 검찰은 김혜경 씨 측과 협의해 조사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 허가 없이 해당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대상에 당장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양자 컴퓨팅은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은 물론 재료,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을 위한 필수 장비와 슈퍼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 기술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기술도 통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조치인데요.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국가들 명단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알려져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큰 지장은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관광객이 일어선 자리 의자에 가방이 걸려 있습니다. 뒤이어 자리에 앉은 이들 가방을 힐끗거리다 들고 사라지는데요. 튀르키예 유명 관광지 카파도키아의 한 카페에서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가방에는 우리 돈으로 약 2,25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는데요. 현지 경찰은 절도 혐의로 한국인 여성 2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실수한 거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고요. 가방 속 돈은 그대로 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석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져 있습니다. 외벽 곳곳에는 총탄 자국들도 선명한데요. 이스라엘군이 공습한 서한 지구의 툴카렘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툴카렘 공습으로 무함마드 자카리아 주베이디 등 테러리스트 여러 명을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주베이디는 서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주도하는 파타당 소속으로 서한 도시 제닌을 거점으로 이스라엘군은 공격해왔습니다. 서한 북동쪽 투바스 지역에도 이스라엘군이 3차례 공습해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밝혔는데요. 이스라엘군은 테러 기반 파괴를 명분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서한 지구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산사태로 굴러내려온 바위를 밧줄로 당깁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도 이어지는데요. 슈퍼 태풍 야기가 필리핀을 강타해 16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약 45만 가구, 약 170만 명이 피해를 받고 재산 피해도 약 8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태풍 야기는 필리핀을 빠져나가 중국 하이난성과 광둥성 그리고 홍콩을 향했는데요. 초속 약 67m의 강풍에 하이난성 기상당국은 비상대응 등급을 4단계 중 가장 높은 1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캄캄한 새벽 시간, 그것도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달리는 버스 앞에 무언가 나타나 급정거를 했는데요. 버스의 앞길을 막은 게 다른 차에서 떨어진 낙하물도 동물도 아닌 사람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무슨 상황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찰차 앞으로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선 대형 버스 한 대가 보이는데요. 다른 차들은 쌩쌩 잘 달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버스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남성, 버스 기사가 놀라 속도를 줄이자 피하기는커녕 더 다가서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겠죠. 만취 상태 맞습니다.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 CCTV에 포착됐고요. 그렇게 걸어 달려오는 버스를 무작정 세워 문 열라고 행패를 부렸던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통행 금지 위반으로 처벌되는데요. 여담으로 이 남자가 세운 버스, 심지어 집에 가는 버스도 아니었다네요. 누리꾼들은 자신은 물론 버스 승객까지 모두 위험에 빠뜨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프랜차이즈 가게 단반대에 거의 손도 안 댄 치킨이 가득합니다. 감자튀김도 먹지 않은 그대로인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 음식을 안 먹은 이유 돈이 많아서도 속이 안 좋아서도 아닙니다. 해당 업체 가맹본점이 진행한 행사 때문인데요. 일부 메뉴를 주문하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아이돌 그룹, 모바일 게임 관련 스티커와 키링 등을 받을 수 있는데 구매자들이 기념품만 듬뿍 받고 음식은 그냥 버린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행사 때에도 기념품을 받으려고 주문한 커피 그대로 매장에 버리고 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아무리 그래도 먹는 걸 마구 버리는 건 눈살 찌푸리게 한다. 자기 돈 주고 샀으니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이번엔 누리꾼들의 부러움을 산 소식입니다.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 이야기인데요. 증축 공사가 한창인 이곳 성심당이 짓고 있는 대전 중구은행동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인데요. 누리꾼들이 주목한 건 건축 허가 표지판에 건물 용도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노유자 시설, 즉 어린이집이라고 적혀 있죠. 성심당 측에 따르면 여성 직원 비율이 60% 정도로 높아 오는 11월 개원 목표로 건물 2층, 3층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인데 이미 보육교사와 조리사 채용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성심당은 직원 수 기준으로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닌데요. 칭찬 반, 부러움 반인 누리꾼들, 직장복지 끝판왕이다. 역시 대전의 자랑거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출상 장려금으로 직원 자녀 1인당 1억을 내건 부영그룹부터 성심당 소식까지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으면 좋겠네요.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역주행을 시도하던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막아 세운 상대 차량 운전자를 마구 폭행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한 도로 주변 사람들을 만류해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여성 누군가 했더니요. 역주행을 시도하다 버스를 들이받은 가해 차량 운전자였습니다. 도로는 이미 뒤엉킨 차량들로 마비가 돼버린 상황.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난동을 부리는데요. 급기야 이 여성 때문에 도로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차량 문을 벌컥 열더니 운전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무 죄 없이 맞기만 하는 남성 운전자, 전직 군인으로 알려졌고요. 피를 흘릴 만큼 크게 다쳤지만 뒷좌석에 타 있던 가족들 생각에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폭행 혐의로 10일간의 행정 구금 명령과 약 18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결국 법이 문제다. 가족들이 겪은 피해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며 탄식했습니다. 배송을 마친 대만의 물류기사가 다음 주소지로 이동하는데요. 그런데 트럭 뒷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이를 어쩌죠? 도로변에 오토바이가 보이는데요. 하필 트럭이 지나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그대로 열린 문에 쾅 하고 부딪힙니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다행히 헬멧을 쓰고 있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사고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트럭. 뒤따르던 운전자가 200m를 따라가 멈춰 세운 뒤에야 기사는 뒷문 닫는 걸 깜빡 잊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한 가정집입니다. 부엌에서 놀던 남자의 옆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데요. 그만 아이 옷에도 불꽃이 옮겨 붙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보고 놀란 할머니는 도움을 청하려는지 밖으로 향하고요. 마당 곳곳을 뛰어다니던 아이는 부엌으로 다시 향하는데요. 침착하게 몸에 물을 끼얹어 불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은 아이가 가지고 놀던 라이터였는데요. 라이터를 켠 순간 가스통이 폭발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5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